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로켓랩 어제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17.69%. 로켓랩 요즘 서학개미님들이 엄청 사랑하시는 종목이시죠. 이거 왜 도대체 어저께 올랐고 로켓랩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로켓랩 대체 왜 오르는가? 일단 어저께 그저께 로켓랩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STP S30이라는 게 사실 미국 국방부에서 준 건데요. 이게 5개월이나 먼저 발사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우주 관련된 이벤트들은 늦어지면 늦어졌지 일찍 발사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켓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찍 발사한 것 때문에 야, 이 회사 되게 기술력 있는 회사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 로켓랩 한 40% 빠졌다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40%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로켓렛이 왜 오르냐? 왜 스페이스 X라는 되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얘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왜 올랐냐?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로켓렛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컵앤핸들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0.52달러로 어저께 마무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70.52달러조차 장외 시장에서 이거 돌파해가지고요. 전고점 지금 73.6달러쯤 되죠. 이 73.6달러 장외 시장에서 돌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로켓랩이 스페이스X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로켓랩하고 시장하고 스페이스X하고 어디에서 로켓랩이 그나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냐? 그 부분 한번 얘기할게요. 그나마가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은 버스 같은 겁니다. 굉장히 큰 발사체에 발사시키는데 타겟 시장을 하고 있고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겁니다. 버스는 다량의 또는 대단히 큰 것들을 움직이는데 쓰는 거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한 개 움직이는 좀 커스터마이즈된 교통수단이잖아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당연히 타겟 마켓은 스페이스X는 무게가 큰 거 아니면 자기네 캡티브 물건인 스타링크 위성통신 시스템 이쪽이 타겟 마켓인 거고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궤도에 정확히 올리는 거 아니면은 작거나 중간 크기의 인공위성들을 타겟 마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궤도에 정확히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통신 위성은 한 36,000km인데 요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런 이슈에서는 600km 저궤도 위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마켓이 지금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니셰 마켓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하죠.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을 스페이스X가 볼 수 없는 그런 마켓을 얘네가 본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도 얘는 되게 크고 코스트 에피션시하고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이거 엔비디아도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었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텐베거의 거의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 얘네도 그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키 테크놀로지는 팔콘 9 이거는 발사체 재사용하는 거죠. 1단 발사체. 그다음에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스타쉽
얘는 2단 발사체까지 재활용하고 있는 이런 기술인 거죠. 그다음에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이거는 소규모나 중간 규모의 위성을 이제 갖다 놓는 그런 현재 쓰고 있는 발사체인 거고요. 뉴트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새 주목받고 있는 건데 이것도 재활용 발사체입니다. 재사용 발사체라서 로켓랩도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원래는 25년도에 요거를 발사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론칭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라든가 임무 수행의 그런 성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뉴트론 발사를 내년 2026년 1분기로 좀 미룬 상황입니다. 자, 여기 10월 달부터 11월 달 말까지 뉴트론이란다. 로켓랩이 되게 떨어졌었는데요. 한 40% 떨어졌죠. 이 떨어진 원인도 CEO가 발표를 이걸 해버리는 겁니다. 뉴트론 발사가 우리 25년 중에 하려고 했는데 26년 초반기로 우리는 옮기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실망해서 떨어진 거고요.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인증을 못 받은 건 아니니까 이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연료입니다. 스페이스X도 지금은 딴 거 쓰는데 스타쉽부터는 메탄 연료를 쓸 거거든요. 로켓랩도 메탄 연료를 뉴트론부터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탄 연료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메탄 연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스드 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메탄 연료에서 제일 좋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메탄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발사한 다음에 안에 찌꺼기가 안 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내에 재발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찌꺼기, 우리나라 분들은 찌꺼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실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 찌꺼기가 배관에 되게 많이 껴서 이거 청소하는데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외국에서 유망한 직업 하면은 배관공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석회 찌꺼기 청소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찌꺼기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메탄 연료를 사용하면은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안 껴요. 그래서 찌꺼기를 청소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 찌꺼기를 되게 뭐라 그럴까 청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켓의 회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성 발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화성 발사를 할 때는 연료를 다 싣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연료통도 커져야 되고 다 싣고 갈 수 있는지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화성에는 메탄가스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탄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메탄, 로켓랩도 뉴트론에서부터는 메탄 연료를 주 원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수직 계열화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로켓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수직 계열화 할 때 기술셋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을 쓰게 될 텐데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행하는 개념이지만은 태양광 발전 좀 핫하죠. 근데 별로 주가상으로는 핫하지 않은 게 또 태양광 파워인데, 왜냐하면은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파워는 항상 좀 별게 없어요. 많이 산란돼 있고, 그 다음에 먼지도 많고, 그래서 100이라는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대기권 밑에 우리 사는 데까지 지상까지 도달하는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이 태양광 파워를 100%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액션 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또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궤도에다가 잘 얹어 놓는 거, 요거를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리액션 휠이라고 자세를 조정하는 그 인공위성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 부품을 얘네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실제로도 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하우스 매뉴팩처링이라는 거는 얘네가 이런 것들을 요거 말고도 잡다하게 부품이 많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릴 거지만 통신 기술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비용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요한 게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이게 우주 데이터 센터의 어떤 조용도인데요. 이미 스타링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상에서의 메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이런 프로젝트를 비슷한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는 것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통신 리크들이 메쉬 네트워크 구성할 때 이 통신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입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위성망 통신을 이미 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이나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얘네가 인수합병 해버렸어요. 이 마이나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커뮤니케이션에서 1등 기업이었는데, 요거를 합병함으로써 누구보다도 메쉬 네트워크를 잘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도 이런 스타링크 비슷한 시스템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름이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아마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거를 위해서 아마존이 이 통신 위성 관련된 라이센스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의 허들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어느 기점까지 이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통신 저궤도 위성을 몇 개 이상 못 올리면은 아마존은 이 라이센스를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자체를, 라이센스 받은 주파수가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1600개, 2026년 7월까지 1600개를 올리지 않으면은 라이센스를 잃어버리고요. 그럼 아마존이 생각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기반망이 되는 위성의 통신 네트워크, 마치 스타링크 같은 네트워크 프로젝트인 카이퍼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 오늘 요즘이 이제 2025년, 오늘이 12월 20일인데요. 12월 20일 기준으로 200개 정도만 발사한 상황입니다. 아마존도 제프 존스 CEO가 가지고 있는 로켓 회사가 있긴 한데요. 이거랑 스페이스X만 가지고는 나머지 4,400개를 도저히 7월까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 로켓랩의 뉴트론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로켓랩이 지금 유망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일본도 지금 굉장히 로켓랩의 강력한 파트너십이거든요. 이런 신스펙티브나 IQPS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선진 인공위성이나 달 착륙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로켓랩의 파트너고요. 작사라고 하는 마치 미국의 나사 같은 일본의 기관도 우주 발사 기관도 지금 로켓랩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파트너죠. 그리고 US 국방, 그러니까 Department of Defense, 여기도 지금 로켓랩의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딴 영상에서 올릴 건데요. 왜 앞으로 로켓랩이 더 그 주가가 스카이 로켓팅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 텐데, 얘네가 하고 있는 펜타곤 프로젝트 R&D 파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펜타곤 프로젝트에서 수주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한테는 이 US 뭐라고 그러죠? 국방부가 파트너십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부가 파트너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듯이 2025년에 예측치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2026년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랩의 뉴트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특히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랑 굉장히 이게 미트가 궁합이 좋은 거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켓랩이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냐. 이게 여기서 맞고 떨어질 컵앤핸들인 가능성보다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로켓랩 관련된, 호재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